대리제육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은요. 전산세무회계, 다시 말하면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 2급, 그리고 재경관리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준비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편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부가가치세법 쪽에서는 그리 많은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보시면 금방 적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용인 실비 변상적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범위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간주공급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재화에 대해서 실질 공급도 있지만 간주공급이라고 불러서 재화에 대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지만 나라는 부가세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죠. 자,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그리고 마지막 폐업시 잔존재화였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요. 우리가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데 있어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제공한다거나 직장체육 문화비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것까지 우리가 꼭 이걸 재화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것까지는 너무하잖아. 직원들에게 이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직원의 부담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요. 이 간주공급으로 보는 사례들 중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회사가 제공하거나 직장체육비나 직장문화비와 관련해서 제공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죠. 다만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우리가 기업 니은별로 해서요. 각각 직원에 대해서 이 연간 1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다시 말해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매입했던 물품에 대해서 직원의 경조사를 위해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원의 경조사를 위해서 제공하는 물품이 얼마까지? 10만 원 이하까지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매출세액 신고하라고 하니 됐어 라고 한 거죠. 자, 경조사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여기도 1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까지였을까요? 기억에 대해서 10만 원, 니은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서 직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한도였죠. 자,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경조사와 관련해서 15만 원짜리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10만 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5만 원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조심스럽게 금액의 한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금액의 한도가 건별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거 설날, 추석에 창립기념일, 생일까지 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보면 이거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요.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냐면 설날, 추석을 따로 떼고 또 창립기념일과 생일을 따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조사와 그 이외의 것 이렇게 얘기했다면 경조사 따로, 설날, 추석, 명절 따로, 창립기념일, 생일에 대해서까지 해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에서 이제는 1인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가 얼마까지 되겠다? 30까지 가능하도록 된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가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니까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 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과거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혈액은 원래 면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혈액이라고 하면 사람의 혈액에 대한 이 공급들에 대해서 면세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24년도에 동물의 치료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서 면세로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 치료할 때 보면 동물에게도 혈액이 필요해서 혈액을 공급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건 또 과세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혼란도 되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하여 혈액에 동물에 대한 혈액까지 이렇게 면세 항목으로 포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전산회계 1급을 준비하는 친구가 정말 막 너무 열심히 기억을 해야 되느냐? 물론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혈액에 대해서조차도 면세 항목으로 물어본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동물의 혈액이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이걸 막 갑작스럽게 시험에 많이 내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심각하게 이걸 몰랐다니 이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보시면서 동물의 혈액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정도만 봐주셔도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간주 임대료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해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진짜 철저하게 전산회계 1급을 보시는 분들은 배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들도 세무 2급을 나중에 이제 들어가시게 될 텐데요. 세무 2급부터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보면은 프로그램 안에 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24년도까지는 3.5%로 계산이 되어서 간주임대료가 자동 산출이 되었을 텐데요. 이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로 3.1%로 자동 산출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자동 산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자율을 3.1%를 암기하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왜 알려주느냐? 자, 내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간주임대료 금액이 자동 산출이 되었는데 어라? 실제 확정 답안의 금액이랑 내가 지금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한 금액이랑 다르게 나오잖아. 이게 왜 다르지? 알고 보면 이자율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 산출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달라지는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신경 쓰이더라 라고 하면서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다. 이거 자동 개정이 되어서 자동 산출되는 금액은 당연히 기존의 3.5%에서 3.1%니까 간주임대 금액도 임대료 금액도 좀 줄어들게 자동 산출이 되겠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한 건당 200원씩이요. 그래서 연간 한도 100만 원까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보시는 것처럼 직전 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익 금액 3억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나 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들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은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고요. 원래 이제 24년도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해서 25년도에서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연장이 된 거죠. 자,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하려고 24년도까지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경기가 매년 좋아질 건 안 보이고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이런 혜택이라도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에게 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7년도까지 연장이 되었으니 기존에 학습하시던 대로 계속해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신설이 되었어요. 뭔가 봤더니요. 조세포털 사업자 대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수시 부과 근거를 신설했대요. 이 수시 부과라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원래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신고 납부 기간이 따로 있죠. 그런데 정해진 기간 외에도 나라가 봤을 때 너 좀 의심스러워 라고 생각이 들면 수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둔 거예요. 자, 모두 다 수시로 언제든지 내가 부과하고 싶을 때 세금을 내라고 하고 싶을 때 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 조건, 단서가 붙었습니다. 조세를 포탈할 것 같은 사업자. 조세 포탈이라는 건 뭔가 이 사람이 숨기는 게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언가 저 친구가 숨기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나라도 그런 신뢰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놓쳤다가 뒤늦게 거봐 걔 거짓말 많이 하더니 세금도 안 내고 도망가 버렸어. 잠적했어. 증발해 버렸어. 이렇게 허탕치는 것이 아니라 야, 쟤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수상해. 가서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에 대해서 세금을 빨리 징수해 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 사유는 뭐냐면 거짓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례가 적발이 될 때예요. 그래서 가공되거나 위장하거나 혹은 실제보다 과다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았음이 이 나라의 눈에 띈 거죠. 들킨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거짓말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 보니까 너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 혹시라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적게 납부하고 싶거나 과다하게 환급을 받고 싶은 거라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까지. 그래서 이 과세 기간이 시작하는 1월 1일이면 1월 1일부터 요거 밝혀낸 날까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에 대해서 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가산세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이제 간이과세자들은 공급가액의 0.5%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명의위장 등록에 대해서도 과거에 미등록 가산세처럼 똑같이 1%, 간이과세자 0.5%로 동일했었어요. 그래서 명의를 위장해서 등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로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요 명의를 위장해서 등록하는 것은 사실 등록 안 한 거보다 더 나쁘다 이거예요. 죄질이 나쁘다 이거예요. 아니, 등록을 안 한 애는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명의를 위장했다고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명의자와 서류상 다른 사람을 올렸어? 너 매우 괘씸해. 라고 하면서요. 이 미등록 가산세를 1%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2%,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로 이렇게 2배 점프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나라는 나를 좀 속이려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르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기보다는요. 과거에 24년도까지 적용하던 부분을 27년도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서 뭘 보시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매출하면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요. 나는 영세한 사업자인데 이 영세한 사업자가 사실은 현금 결제 유도를 하죠. 고객님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저희가 부가가치세 빼드릴게요. 이러면서 현금 유도를 하다 보니까 투명하게 나라가 세금을 징수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 국세청으로 자료가 잘 넘어오는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근데 말로만 칭찬하면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발급한 금액의 1.3%까지는 공제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연간한도 1,000만 원을.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사업자들이 뭐에 대해서 이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도 현금 결제가 아니라 고객이 카드 결제할게요. 혹은 사장님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 부담을 느끼지 말고 해줘라.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2027년 이후에는 요 공제율이 조금 줄어들어서 1%가 될 거고 공제 금액도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사실 25년도부터 1%할 거야, 25년도부터 500만 원 할 거야 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제율 조정을 했다는 게 여전히 우리는 1.3%랑 1,000만 원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 아니다. 기존에 학습하던 내용 그대로 연장이 되었으니 나는 1.3% 1,000만 원 계속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25년도부터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겠구나. 내가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많지 않구나라는 걸 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 절대 이 개정된 내용 놓치지 않으시고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앞으로 이제 또 소득세와 법인세도 남아 있으니까요. 혹시 전산세무 2급, 1급을 준비하시거나 재경관리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